엄마 전화 좀 그만해. 그 말이 마지막이 될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도 평소랑 똑같았습니다.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고 머리는 터질 것처럼 복잡했고 일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저는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또야. 사실 그날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요즘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했습니다. 밥 먹었냐? 오늘 날씨 춥다. 늦게 다니지 마라. 내용은 항상 비슷했습니다. 처음에는 대답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점점 귀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전화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화가 울렸지만 저는 화면만 보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울렸습니다. 또 엄마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아 진짜. 저는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나 지금 바빠. 엄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아. 그 한마디였는데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냐? 그 말에 저는 더 짜증이 났습니다. 엄마, 나 일하고 있다니까? 이따가 전화할게. 엄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잠깐만 들어봐라. 그 말이 더 귀찮게 들렸습니다. 엄마 나 진짜 바쁘다니까. 중요한 일이야? 엄마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그건 아닌데. 그 순간 저는 말이 세게 나갔습니다. 그럼 나중에 해.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밤 엄마에게서 전화가 3번 더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내일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셔츠를 입고 가방을 챙기고 모든 게 평소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벨이 울렸습니다. 딩동. 이 시간에 누구지 싶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혹시 씨 맞으십니까? 저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경찰은 잠시 저를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습니다. 그 말이 머리를 세게 때렸습니다. 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인데요? 경찰은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잠깐 같이 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멍한 상태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엄마, 무슨 일? 어제 전화.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슴이 쿡 찔렸습니다. 설마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전화를 안 받은 걸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이 일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제 인생을 바꿔버릴 이야기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도 못한 채 경찰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하는 동안 머릿속은 계속 같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지? 어제 전화. 그 생각이 계속 걸렸습니다.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저 어머니 무슨 일인데요? 앞에 앉아있던 경찰이 잠시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어젯밤에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쓰러졌다고요? 입이 마르는 느낌이었습니다. 많이 안 좋으신 건가요? 경찰은 짧게 말했습니다. 정확한 상태는 병원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말이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나던 거리였는데 그날은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아, 어제 엄마 목소리.
그걸 제가 끊어버렸습니다. 그 사실이 점점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왜 받지 않았지? 잠깐만 들어달라고 했잖아. 그 생각이 계속 머리를 때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차는 병원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거의 뛰다시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보호자입니다. 접수대에서 확인을 하고 병실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문 앞에 섰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여는 게 이상하게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하고 움직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때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어젯밤 늦게 집 근처에서 쓰러지셨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집 근처. 그럼 엄마는 밖에 나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시간에 의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분이 발견해서 바로 신고를 해주셨습니다. 그 말이 가슴을 더 조였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그 말이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겨우 물었습니다. 왜 밖에? 의사는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그건 저희도 모릅니다. 그 말이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경찰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어제 어머님 휴대폰에서 마지막 통화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경찰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3번 통화 시도. 그리고 마지막 1번 연결.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게 제가 끊은 전화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그 이후에 바로 밖으로 나오신 걸로 보입니다. 그 말이 머리를 세게 때렸습니다. 밖으로. 왜? 그때 간호사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이 쓰러지시기 전에 계속 무언가를 찾고 계셨다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찾고요? 네. 계속 아들이라고 하셨다고. 그 말이 심장을 찢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찾으러 나왔던 겁니다. 제가 전화를 끊은 뒤에 그 사실이 가슴을 그대로 찔렀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안 받아서.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의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 상태가 안정적이긴 하지만 그 말 뒤에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를 봐야 합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느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엄마 손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는 순간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제 전화. 그걸 끊지 않았다면 이 일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이 계속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더 큰 이야기를 숨기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엄마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고 기계 소리만 일정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더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어제 일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들아. 그 한마디. 그걸 제가 끊었습니다. 그 생각이 가슴을 계속 눌렀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잠깐 괜찮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관련해서 확인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경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님이 어젯밤 집에서 나가기 전에 찍힌 CCTV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CCTV요? 경찰은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작은 화면 속 익숙한 집 현관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나왔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서둘러서. 그리고 잠깐 멈췄습니다. 그 순간 엄마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엄마는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았습니다. 그 장면이 그대로 영상에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입이 움직였습니다. 아들아. 그 다음 제가 끊었습니다. 엄마 얼굴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 표정이 너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당황, 그리고 작게 무너지는 표정. 그걸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영상 속 엄마는 잠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또 한 번 더. 계속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휴대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장면이 끝이었습니다. 영상이 멈췄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후에 어머님은 집 근처에서 쓰러지신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 말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영상 속 엄마 표정만 떠올랐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전화가 끊기고 난 뒤의 표정. 그게 너무 크게 남았습니다. 왜? 저는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왜 나한테 그렇게까지? 그때 경찰이 한 가지를 더 꺼냈습니다. 어머님 휴대폰에서 메모가 하나 발견됐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메모요? 경찰은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아들한테 꼭 말해야 한다. 그걸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꼭. 그 단어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잠깐 의식이 돌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요? 네. 짧을 수 있습니다. 저는 바로 엄마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엄마. 그때 엄마 손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엄마 눈이 조금 열렸습니다. 엄마. 제가 다시 불렀습니다. 엄마 입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힘겹게 말했습니다. 아들. 그 한마디. 그게 너무 늦게 들렸습니다. 저는 눈물이 올라왔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 엄마는 저를 보지 못한 채 작게 말했습니다. 그거 말해야. 그 말이 끊겼습니다. 뭐야 엄마. 무슨 말. 저는 계속 물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기계 소리만 다시 일정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거 도대체 무슨 말이었을까? 왜 그렇게까지 저를 찾으려고 했을까? 왜 밤에 나와야 했을까? 그 모든 게 이상하게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엄마가 숨겨온 어떤 진실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엄마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거 말해야. 그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게 도대체 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저를 찾으려고 했는지, 왜 밤에 나와야 했는지, 그 모든 게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가방에서 소지품을 정리하다가 나온 건데. 그 말에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간호사는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접힌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이거 아들한테 꼭 전해줘야 한다. 그 밑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손글씨였습니다. 엄마 글씨.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거.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더 자세히 봤습니다. 뒤쪽에는 작게 다른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일 말해야 한다. 그 순간 머릿속이 멈췄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이지?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떠오른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그 마지막 시기. 그때 엄마가 이상하게 더 조용해졌던 시기. 그 기억이 천천히 이어졌습니다. 설마.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였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괜찮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말에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에 숨이 막혔습니다. 지금까지 버티신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더 무겁게 들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예전부터 심장 쪽 질환이 있으셨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멈췄습니다. 네. 치료를 받으셨다면 이 정도까지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제가 물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의사는 짧게 말했습니다. 치료를 거부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거부요? 네. 그 말이 모든 걸 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상태를. 그리고 숨겼던 겁니다. 왜 숨겼을까? 그 순간 아까 봤던 종이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일.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혹시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의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 당시 기록을 보면.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어머님이 치료를 포기하고 아버님 쪽에 집중하신 걸로 나옵니다. 그 말이 머리를 세게 때렸습니다. 포기했다고요? 네. 그 순간 모든 게 이어졌습니다. 엄마는 자기 치료를 포기하고 아버지를 살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 결과 아버지는 조금 더 살았고 엄마는 지금 이 상태가 된 겁니다. 그 사실이 가슴을 그대로 찔렀습니다. 그래서 말하려고 했던 거구나.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그걸 이제야 말하려 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한테. 그런데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생각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엄마. 저는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저를 더 무너뜨릴 장면이 남아있다는 걸.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엄마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점점 더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는 자기 몸이 망가지는 걸 알면서도 아버지를 먼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평생 숨기고 살았습니다.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가슴을 그대로 찔렀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저는 의미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엄마 손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엄마 눈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열렸습니다. 정말 잠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나야 나 여기 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저를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입을 힘겹게 움직였습니다. 아들. 그 한마디. 그게 너무 늦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목이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전화. 그 말이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아주 천천히 입을 움직였습니다. 괜찮다. 그 한마디. 그 말이 더 아프게 들렸습니다. 괜찮다. 그 말은 용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엄마 나 안 괜찮아. 나 진짜 안 괜찮아.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왜 혼자 그런 거야? 엄마는 아주 희미하게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너 힘들까봐. 그 말이 가슴을 완전히 찢었습니다. 끝까지 저를 먼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몸보다, 자기 생명보다 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 늦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엄마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나 괜찮으니까 이제 말해도 돼. 나 다 들을게. 지금 말해줘. 하지만 엄마 입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기계 소리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저는 계속 불렀습니다. 엄마, 엄마, 엄마.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엄마는 그렇게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이, 아무 말도 남기지 못한 채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감각이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조용히 말을 했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가지 생각만 계속 남았습니다. 내가 전화를 끊었다. 그 사실 하나가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엄마가 쓰던 컵, 엄마가 앉던 자리, 엄마가 접어놓은 수건.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그게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엄마 방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다가 그냥 돌아서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햇빛이 들어와 있었고 공기는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엄마가 아직 있는 것처럼 저는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엄마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이불을 만졌습니다. 아직도 엄마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고 있던 게 한 번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엄마 휴대폰이 보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걸 들었습니다.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통화 기록이 보였습니다. 마지막 통화. 저였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밑에는 부재중 전화. 여러 개. 모두 엄마였습니다. 그걸 하나씩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하나가 보였습니다. 미완료 문자. 저는 손을 떨면서 그걸 열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아들아, 그날 아버지. 그 문장은 거기서 끊겨 있었습니다. 끝까지 쓰지 못한 문장. 그걸 보는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한테.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을 쥔 채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중에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나중에 전화하지. 나중에 들어주지. 나중에 시간 내지.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야 압니다. 엄마가 왜 그렇게 전화를 했는지, 왜 그날 그렇게까지 말하려 했는지, 그건 그날이 마지막 일 수도 있다는 걸 엄마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렇게까지 저를 찾았던 겁니다. 지금도 가끔 휴대폰이 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익숙한 진동, 익숙한 이름. 하지만 다시는 그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지금 들어주세요. 지금 말하세요. 나중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저를 찾았던 그날을, 그리고 제가 끊어버린 그 한 통을.